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요건.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 무신고 시는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 방법.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는 변경 전에 감가상각 방법으로 상각 범위를 기소한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는 변경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신청을 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은 합병, 분할합병한 때,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외국 투자자가 내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율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 법인이 변경된 경우, 결산상각 방법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결산상각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 방법을 변경한 경우, 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 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한 경우, 해외시장의 경기 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중재의 상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외국 투자자가 내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 상각 방법이 변경된 경우, 회계사하고 같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거 회계 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KIFRS 최초로 정한 사람인데 결산 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게 결산할 때 상각 방법. KIFRS 최초로 정한 사람인데 지배기업의 연결재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 정책을 결산 상각 방법을 지배기업 그러니까 결산 상각 방법이라는 게 상각 방법이 상각 방법이 뭔가 했더니 세법상 상각 방법이랑 결산상 상각 방법이 있을 때 회계상 그러니까 결산 상각 방법 이게 변경됐을 때 세법을 일치시키려고 해외시장의 경기 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중재 상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변경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신청을 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시 상각 범위액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 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정액법 미상각 정액 곱하기 상각률 시대가액에서 감가상각 그리고 더하기 상각분 내기를 더한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기상각이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남은 거 상각분. 정액법도 상각률은 감가상각 방법 변경 후에 상각 방법에 대한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상각률을 말합니다. 생산형 비례법은 미상각 전액에서 곱하기 총체결 예정에서 기체결 예정을 빼고 그걸 해당 연도 중 체결 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머지 가지고 하라는 거지. 서로 돌아가서 하지 말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 대한 KIFRS와 법인세법의 비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KIFRS 추정의 변경이고 예전에 전진법으로 그냥 계속해서 해서 회계에서 그때 감가상각 단원에서 맨 앞에 나올 때 회계상식의 변경이 뭐 정액법, 정액법 아니면 생산인비법, 정률법, 뭐 정률법 이런 식으로 바꿀 때 그대로 이어가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거는 변경 시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똑같이 전진법, 세법에 따라 계산. 생각자니까 그냥 갈까요? 보고 변경 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전진법 주 경기는 제11기 사업연대 기계장치 내용영수 5년 정액법 상각률 0.2 정액법 상각률 0.45를 100만원 취득하여 제11기까지 정액법으로 20만원을 감가상각했습니다. 회사는 12기 9월 20일에 정액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감가상각법
정수의 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제12기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이 자리에 세무조사를 다시. 4년에 대한 전 보상 0.528이다. 회사 삼각 범위액은 이거고, 이거 상승률이고 나발이고 얘가 내용에서 친구를 안 했으니까 기준 내용 연수라는 거. 좀 사후일을 해야 되니까 30년 삼각변은 유보가 이렇게 한다. 그리고 다시 넘어갈 거. 감가상각비의 신고정지 특례. 법인세법을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강제조정사를 기여. 세무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 등이므로 시인 부종액이 발생해도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면법인에게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감면기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감면기간 이후에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임의상각제도를 이용하여 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면법인은 상각범위에까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산해야 하며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산한 경우 그 과소계산액을 신고조정으로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 세무상 감가상각 임의상각제도의 뭐라다. 세무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의 뭐 시인부족액이 발생해도 규제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나 감면법인에게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감면기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감면기간 이후에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그 감면기간에는 어차피 비용 처리 안 해도 감면해주니까 비용 처리 안 하다가 어차피 신분증이 나버리고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감가상각하면 결산주장이라서 반영되니까 회피할 수 있다고. 임의상각 제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각법에까지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손비로 계산해야 하며 감면법인은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산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비용을 많이 하면 이득을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한도를 정해서 막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해도 어차피 혜택을 보내니까 비용 처리하건 말건 상관없어. 오히려 그걸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비용 처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 과소계산액을 신고조정으로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 강제조정. 송금으로 계산하거나 감가상각 의제지. 직계상각 의제는 자본을 갖다 지가 비용 처리했을 때 생각했다고 보는 거고 얘는 지가 비용 처리 안 하고 그걸 악용하려고 할 때 강제로 생각하면 만든 거 살짝 틀린 거.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상각한 것으로 봐. 그 후 상각 범위를 계산하는데 이를 감가상각 의제라고 하다. 감가상각 의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감면사업에 속하는 감가상각 자산할 것. 감면사업이란 감가상각비 계산 여부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지는 사업을 말한다.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감면액에는 같다. 감면사업에 속하는 감가상각 자산할 것. 감면사업이란 감가상각비 계산 여부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지는 사업을 말한다.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감면액 예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의제 대상 감면액 예. 감가상각 의제 대상이
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법인세를 실제로 감면받은 경우일 것. 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실제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의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감가상각 의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감면사업에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속하는 감가상각 자산권. 감면사업이란 감가상각비 계산 여부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지는 사업을 말한다.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감면 예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의제 대상 감면의 예. 상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소득법 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소득법 7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에 대한 세액 감면 소득법 63조.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소득법 68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소득법 121조에 이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대한세액 감면, 농업회사 법인에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다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감가상각 의제 대상이 아닌 감면에 의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법인세를 실제로 감면받은 경우일 것. 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감면 포기 등으로 실제로 감면을 갖췄던 경우에는 딴 생각하지 말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감면을 받았을 때 그걸 악용할 목적으로 만든 건데 감면도 못 받고 하면 안 돼. 감면을 받았을 때 그걸 악용할 목적으로 이런 법을 만든 건데 감면도 못 받고 의제까지 당해버리면 그건 또 세금을 2배로 내야 돼. 2배가 아니라 일단 결산 조정인데 결산 조정 강제 아무튼 그랬다니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감가상각 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이게 아마 감가상각이랑 관련 없는 그런 것 같은. 감가상각이랑 별로 악용할 여지가 없는 그런 것 같은.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또 다시 정확히 감가상각 의제 효과. 감가상각 의제 대상 1기초 취득 4기초 양도 취득가액 취한 내연수 2년 정액법. 회사 상가액 1기 600 상업범위 500 제2기 100 상업범위 500 제3기 300 제4기 양도 삼각부인액 100 제2기 상업범위 400 신부적인 불세 제3기 300 세무서 가면은 소금불세 100 돼 있고 제2기에 신부적이 400이므로 삼각부인액 감가상각 의식 300을 강제송금 삽입한다. 삼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세무상 취득가액 곱하기 상각률은
3곱하기 0.5 500 세무상 미삼각전액은 마이너스 300 빵. 그래서 이미 강제성갑을 이때 이미 600에 700에 했으니까 빵이고 지금 미상 잔액이 없으니까 딴 거보다도 참 양도 유어스로 이게 송금사님 유보 300 여기서 강제상각으로 되는 거야. 그걸 유보 치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요때 신부적이 사오고 요때 해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결산주형 사학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 경수가 길어지는 거가 원래대로라면 상관이 없으니까 이때 이제 삼각범위 미삼각전형에서 나왔으니까 이때 삼각범위 미삼각전형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강제상각이라서 요때 그냥 그러니까 원래 길어지는 건 상관없지만 요것만은 허용하지 않고 길어지는 건 상관없지만 허용하지 않고 여기서 다 잘라버리도록 했으니까 애초에 여기서 유보층이 되는 거야. 여기서 유보가 되니까 강제로 여기서 또 유보층이 돼서 그거 없으니까 허용 상관없다고. 평가생각 의제대상 일기추칙하고 사기추 양도했어. 자연법공정사 삼각부인행위 시행부정이게 생겼네. 강제송금사 아닐까 그죠? 삼각범위는 여기서 300 빼고 거기서 150을 뺀 거에서 곱하기 0.4를 247. 삼각부인은 50 송금불사 53 유보추인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150 더하기 53 옆에 0.4를 136 50에 송금사 또 유보추이 나오고 양도했을 때는 이미 유보추이 151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64 유보추이냐 34가 덜 돼있으니까 송금사 할때 나머지 유보추이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경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매년 감면을 받았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제2기부터 제5기까지의 세무 조항을 하시오.
회사는 제2, 3년도 초에 기회장치를 1억에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였다. 그렇죠. 제3기회 자본적 지출 600만원이 발생한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회사는 제5기 3년도 초에 위의 기회장치를 처분하고 처분가액 1000만원과 정부가액 2천만원의 차액 1000만원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동기계장치의 내용 연수와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경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서 주 경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주 경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법인으로서 설립 후 감면을 받았다. 다음 자를 참고로 제2기 제5기 까지의 세문조항을 하시오. 경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매년 대상 감면을 받았다. 회사는 제2기 3년치 기장치를 1000억을 취득하고 단가 5천 그러니까 2기 계상액 5천라고 하고 손실 600만 원을 선별을 하게 처리했다. 600만 원이면은 1억에 일단 600만 원 미만이어야 되죠. 이해가 600만 원 미만이시 이하가 아니라 그 다음에 5% 미만의 경우는 1억 원 중에 곱하기 500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지. 자본적 지출 루틴 선별을 했으니까 즉시상각 의지로 들어갔지. 취득안가로 들어가고 양실 처분하고 처분가액은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기존 내용 연수라고
한강변의 사육법 정렬법인데 기회장치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정리법이 졌나? 저기 정리법 건축물도 외웠다가 다 계속 봐서 일단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리법이지. 기계장치니까 건축물은 건축물 외의 거는 정리법. 기계장치니까 정리법으로 가야지. 기존 내용에서 5년으로 0.45일 0.45일로 가면 이때 1억 곱하기 0.45일 상각부인액 490이 발생하고 이때 빵인데 단기 식시상가비를 더해 1억에서 감가상각비 빼고 여기에 아까 전에 1490에서 490, 1490 더하기 490 이걸 하면 5980이지. 여기서 단기를 더해 곱하기 2층은 60조인데 신부적이 2367만 5,800 이거 무조건 성사는 누구 추인해야지. 야, 제가 0.4를 받잖아. 490 나왔어. 600이야. 그치, 삼각범위 2400 2704 아까 한 것처럼 여기 전기거 삼각 빼고 더하기 맞다. 전기거 삼각 얘를 빼는 거지. 했다고 맞다. 맞아. 그러니까 난 삼각분이 더 할 필요 없었지. 이렇게 뺐으면 어쩐지. 1490 여기서 더하기 600 2746만 맞아. 5900 여기서 2146만 5900 이거 강제상각을 해줘야지. 성사 이거진. 근데 이거부터 해서 하고 나머지 간단한 거 하고 이제 사기에 아까 3천 계산했지. 그러면 자본주택 지출 1000 1억 그래서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1600 원래 엄밀히 따지면 1600을 좀 그 아무튼 이렇게 이거 근데 아까 전에 시행부적액이 그러면 상각부적액 1490이면 1120일 이거 성금사임 유보 추인하고 제가 오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머지 유보 추인해야지. 1656만 마이너스 1000 나머지 유보진 164만 4679
양도했었어. 이거 나오기 처음 봤을 때 비용 중에서 성금불산 유보, 성금불산 유보 전부 다 처리 인정이 되셨는데 이제 이거를 내가 숙달해가지고 빨리빨리 탁탁 나갈 수 있게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는 간단히 정리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감염받은 거에 신부족이 생기면 강제상각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거 즉슨 강제상각을 했다는 건 미리 당겨서 상각을 한 게만 강제를 만든 거니까 나중에 상각 부인에게 나왔을 때 입어 주시면 될 거고, 처벌할 때 나머지 상각 부인에 미뤄놨던 입어 나오는 거 다 추인해줘야 돼. 그거야 간단해. 저협법은 출입가액 해가지고 전부 즉시상각 이제 다 더해가지고 곱하기 선언을 하면 되고, 정결법은 어차피 거기다가 직상각 위제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빼주니까 그게 그거 양쪽 중에 그 중에 상각 부인액만 더해주면 돼. 감가상각비 다 더해서 상각 부인액만 더해주면 돼. 장기 거 직상각 위제만 더하고 장기 끝까지는 더할 필요 없고 상각 부인액이 다 녹아 있으니까. 수기 결정하는 경우에 수기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저거 뭐였더라, 뭐 간주임대로 그런 거 있잖아. 소득금을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 또는 증빙 수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하위인 경우는 일정 경우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경제한다. 추계 결정 경제하는 경우는 기장을 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계산에 손면할 수는 없다. 양세법에서는 추계 결정 경제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자산이나 감가상각비를 현금에 사입한 것으로 강제로 본다. 추계 결정 경정 시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기준 경비를 사용하여 소득금을 계산하므로 추계하는 사업연도에는 상각 범위만큼 감가상각비를 현금에 사입한 것으로 봐. 장부가액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다. 장부가액이 줄어들면 그 상각 범위액이 감소하고 양도시 처분이익도 증가한다. 이 규정은 추계하는 법인이 제시함으로써 기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그렇지. 이게 고약을 겹게 만드는 것도 강제로 비용 한 번에 다 당겨서 쓰게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추계할 때는 비용 처리해도 그걸 제외하고 다 해가지고 비용 처리 해버린 다음에 그걸 해가지고 바로 그냥 추계하니까. 업무수용체에 대한 간편하게 이제 이거는 쌍적 강제상각 5년 그래서 5년을 해 순금세 파는. 그래서 이거는 성공사입 업무수용체 법인 157조 상관이 안. 법률에 의한 평가 증가 감가상각. 감가상각에 대한 기타 문제. 상각 부인액과 시인 부조익이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등은 법률에 따라 평가 정한 경우 상각 부인액과 시인 부조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삼각부인과 시인부조액이 있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법률에 따라 평가 정한 경우 삼각부인과 시인부조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삼각부인의 그린의 결선상 평가 차익을 과대기 상대로 평가 차익을 한도로 삼각부인액을 송금 사입하고 평가 차익을 초과하는 삼각부인액은 그 회사와 연도로 이월시킨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삼각부인액이 평가 차익에 포함돼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시중률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천천히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지. 삼각부인액의 송금사입 삼각부인액 다시 정신 차렸다. 시인부조액은 유보가 아니므로 삼각부인과 시인부조액이 있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법률에 따라 평가 정한 경우 삼각부인과 시인부조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삼각부인액으로 인하여 설사상 평가 차익, 가대기 하상 등을 평가 차익을 한도로 삼각부인액을 송금 사입하고 다 했던 것들인데 진짜 어지간히
어떤 것들이 어떤 이거 그때 어떤 그 문제 미친 듯이 반복해서 막 그다음에서 이거 거의 막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쉽게 풀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은데 기까지 그러니까 달달해서 다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유형자 사각분의 시인부적인의 유형자선과 무형자선 등 법률에 따라 평가정한 경우 삼각부인의과 시인부적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삼각부인액으로 인하여 평가 차익 과대 계상되므로 평가 차익을 한도로 삼각부인액을 성과하고 평가 차익을 초과하는 삼각부인액은 후에 사업연도로 이월시킨다. 법률에 따라 이거 인정해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평가중을 인정해주니까 그만큼 입금이 되는데 이 삼각부인액이 거기서 과대 계상될 테니까 너무 과대 계상되는 거 이중과세부터 송금에 산입해주고 그러면 삼각부인액 또 과세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평가 차익 또 과세고 그러니까 다 해서 그만큼까지는 송금 산입해서 이중과세 겁니다. 시인부적은 유보가 어차피 아니니까 결산하자고 세무사 차이가 없으니까 이건 세무적 없이 시인부적을 소멸시킨다. 시인부적했다고 송금 처리해주지 않으니까 각각 강제성금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감가상각 평가증 후의 금액이 세무사 정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삼각부인액 때문에 이만큼이 자산으로 인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사실 회계상은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거랑 또 이거랑 사실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만큼을 현금 산입해서 이중과세를 받고 추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을 한도로 100까지만 100을 한도로 법률엔 평가과 감가상각 순서는 똑같이 지났다 감가상각을 한도 평가하는 것은 그중 조세세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심심해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 이것도 작업복 앉아네 짜증나.
이제 1시간 남았는데 하면 되지. 집중력이 무리일 필요 없지. 이제 기록 촬영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다시 천천히 서서히 늘려가는 거지. 어쨌든 서서히 늘려가면서 빨리 이제 잡아야 시간을 내가 연장했는데 그것도 허투루 쓰면 직전 진짜 답이 없으니까 2월까지 2, 3, 4월도 아마 초로 당겨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 2월은 넘지 말아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